본 영상은 만성 콩팥병 4기 20%에서 시작하여 현재 3기 41%인 저의 만성 콩팥병 치료 과정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입니다.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여러 환우님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혈압이나 당뇨가 없는 상태의 만성 콩팥병이기 때문에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만성 콩팥병이 발병하는 주요 원인 도표입니다. 저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이 있는 사람이 합병증으로 걸리는 것이 콩팥병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여름철 심한 탈수 증세와 피로 과로에 의한 급성 콩팥병으로 시작하여 만성 콩팥병으로 발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제가 4기 만성 콩팥병일 때 나타났던 증상들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먼저 야간요, 밤에 자주 화장실 가는 증상가 나타났습니다. 최대 8회. 화장실을 8회를 간다는 것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한다는 것이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또다시 피로가 몰려와 콩팥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되었습니다. 다리에 피가 원활히 돌지 않아서인지 종아리에 얼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부에 뾰루지가 나고 가려움증 같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어지러움, 피로감이 심해지는 빈혈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손발 저림 증상이 생기고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조금만 먹어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기 만성 콩팥병일 때 저의 관리 수칙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첫 번째로 물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단 저녁 9시 이후에는 가능한 삼가. 칼륨이 많이 든 음식은 철저하게 가려 먹고 있습니다. 그 어떤 약도 먹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들리면 마늘과 소고기를 양껏 먹고 푹 쉬었으며 1년 365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나도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땀이 안 나면 옷을 두껍게 입고 뛰고 아니면 뛰는 강도를 높여서라도 땀은 나오게 했습니다. 땀이 나와야 노폐물이 나오고 신진대사가 원활히 돌아가게 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크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와 피 검사, 그리고 더 나빠지면 투석하는 것이 병원의 일이고 그전에는 오로지 환자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합니다. 저는 나트륨은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았습니다. 단백질은 처음에는 조심했으나 3기로 접어들면서는 단백질 섭취와 섭취는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은 1년간 저의 사구체여과율 변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처음 병원에서 검사받았을 때 기록입니다. 사실 병원 가기 한 달 전부터 아팠는데 그때는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여서 병원에 갈 엄두를 못 내다가 겨울 몸을 추스리고 받은 기록입니다. 사구체여과율 20%의 크레아틴인 3.4로 나왔는데 병원에서는 조금 더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주더군요. 만성 콩팥병 진단받고 2달 후부터 생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하루 식단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28일 검사 결과입니다. 사구체여과율 26으로 올라왔고 크레아티닌도 2.65로 떨어졌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한 보람이 있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2023년 말과 2024년 초에는 주로 콩나물국밥, 소고기 무호국을 위주로 먹었으며 아침마다 블루베리, 사과, 당근을 매일 먹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2월 28일 검사 결과입니다. 사구체여과율 24로 떨어졌고 크레아티닌도 2.84로 올라왔습니다.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한 것 같아 주에 2회로 줄였습니다. 2024년 초부터는 흑마늘 꿀절임 먹기와 신수혈 마사지 운동을 실시하고 하루 만보 걷기 운동도 2에서 3일에 한 번씩 꾸준히 했습니다.
2024년 3월 5일 검사 결과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드디어 30%대인 32로 올라왔고 크레아티닌도 2.19로 떨어졌습니다. 몸 상태가 20%대와 30%대는 엄청난 차이가 나더군요. 매일 아침 사과, 블루베리, 당근 등을 꾸준히 먹고 있으며 신수혈 마사지 및 어깨돌림 운동 등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제가 먹고 있는 사과, 블루베리, 당근, 구운 계란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나와 회사에 출근해서 먹습니다. 2024년 5월 21일 검사 결과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36으로 올라왔고 크레아티닌도 2.01로 떨어졌습니다. 컨디션도 몸 상태도 많이 좋아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30%를 넘으면서 높지 않은 산을 가기 시작했으며 만보 걷기는 2일에 한 번씩, 그리고 병원에서 준 코스카정이란 고혈압약은 반알씩 2일에 한 번씩 먹다가 아래 혈압이 62까지 떨어져 3번 먹고 중지했습니다. 2024년 8월 26일 검사 결과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37으로 올라왔고 크레아티닌도 1.95로 떨어졌습니다. 병원에서 주는 코스카정은 고혈압약인데 콩팥 치료에도 사용한다고 처방해 주었으나 혈압이 62까지 떨어지면서 호흡도 힘들었기 때문에 즉시 복용을 중단했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C 고용량 3000mg을 복용했다가 불면증과 빈혈 증상으로 6일 만에 중단하고 유명한 한방병원에서 콩팥에 좋다는 한약 지어와서 먹다가 숨쉬기가 힘들어져 5번 먹고 중지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검사 결과입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38으로 올라왔고 크레아티닌도 1.94로 떨어졌습니다. 여과율 오름폭이 작은 것은 아마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수면 내시경은 제외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마취제가 콩팥에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또 콩팥병 환자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해야 한다고 해서 백신을 접종했고 그 후 3일간 몸살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실내에서 하고 있는 운동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집에서 할 수 있는 플라이 운동의 변형입니다. 이 운동은 가슴 근육의 크기, 모양,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어깨와 등 근육 발달을 위해 필수적인 보조 운동입니다. 이 액티브 튜닝 밴드 운동기구는 5개의 고무 밴드로 되어 있어 상황에 따라 밴드 수량을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여러 가지 변형된 자세로 다양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근육 강화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액티브 튜닝 밴드에 변형된 다른 운동입니다. 목과 어깨에 아주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홈트 튜닝 밴드입니다. 허벅지 종아리 근육 강화에 좋고 팔과 어깨 운동도 같이 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운동 또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데 근육 강화에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허리 쪽에 있는 신수혈 마사지입니다. 신수혈은 콩팥, 신장,
기능을 강화하는 주요 혈자리입니다. 신수혈을 자극하면 신장의 기운을 북돋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허리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신수혈을 쉽게 찾는 방법은 배꼽 높이에서 허리 뒤쪽으로 이동한 후 척추 중앙에서 손가락 2개 정도 옆 부분입니다. 저는 이 운동을 매일 1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콩팥병 환자라면 신수혈을 마사지하는 것은 반드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은 의무라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신수혈 마사지를 손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편하게 모관마기를 이용하여 하고 있습니다. 신수혈 주변을 움직이면서 약 10분간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신수혈 마사지는 신장 기능 강화, 요통 완화, 소변 이상 조절, 체력 증진 및 면역력 강화, 노화 방지 및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은 다리 쪽에 있는 대정맥 마사지입니다. 정강이뼈 양쪽으로 대정맥이 흐르고 있는데 이곳을 주무르면서 계속 마사지 해줍니다.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과 복사뼈 옆에 있는 대개혈도 같이 마사지 해줍니다. 용천혈은 신장의 기운을 강화하여 만성 콩팥병, 신부전, 부종 예방 및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 강화에 좋습니다. 태계혈은 신장의 원기를 보충하고 피로 회복과 허리와 무릎을 튼튼하게 하며 골다공증 예방 및 부종, 발이 붓는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저는 콩팥병 처음 발병 시 다리에 얼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시리고 차갑고 아팠었는데 이 운동을 하고 나서 지금은 아주 좋아졌습니다. 왼발도 오른발과 마찬가지로 용천혈과 태계혈을 마사지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은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입니다. 비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는 실내에서 자전거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 타기 운동은 심혈관 건강 개선과 신장 건강에 도움을 주며 혈당 조절 및 당뇨병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하체 근력 강화 및 관절 보호, 부종 개선 및 체액 순환 촉진 등 우리 몸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이라면 다 하시겠지만 기록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진 기록도 다 정리하여 내 몸의 수치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운동한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은 며칠 만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전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나더라도 하나하나 하루하루 실천해 나간다면 분명 건강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2부에 소개해드린 운동은 실내에서 하는 근력 운동과 콩팥의 좋은 마사지 운동입니다. 특히 신수혈, 용천혈, 태계혈 마사지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 같은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실내 운동 또한 천천히 나의 체력에 맞게 절대 과로와 피로를 체크해 가면서 실시하셔야 합니다. 그럼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